안녕하세요, 쇼터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으로 보는 민법 사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행정사 기출 문제고요. 갑이 임대인이죠. 그죠? 의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전대한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이런 도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런 그림이 이미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수령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임차물 전대 문제라는 컨셉이죠. 그래서 임차물의 전대에 대해서 먼저 쓰셔야겠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를 봤을 때 임차물의 전대란 뭡니까?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3자죠?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여러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죠? 동의가 있어야만 되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죠. 만약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 그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목차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어떻게 됩니까? 각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 법률 관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그죠? 임차인과 을과 전차인 병의 관계를 볼게요. 이때 전대차 계약은 하나의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유효하게 성립이 되고 임차인 을은요. 자,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전차인 병에 대해서 부담을 하죠. 뭘 부담한다?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의 관계죠. 자, 이 관계 전차인 병은요 임차인 을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그죠?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죠? 네,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갑은요 임차인과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반환 청구도 못해요. 요게 해지되지 않으면요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요 임차물을 반환해 달라라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요. 단지 임차인 을에게, 자, 임차인 을을 상대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요 K2, 그죠? 전대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나요? 손해가 생겼을까요? 빨리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전대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요 전차인에 대해서, 그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가름하는, 자, 손해배상 청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가름하는, 자,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관계 마지막 적으면 되겠죠. 자, 임대인 갑은요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요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 그죠?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요 임대인은 당연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해지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자,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차물의 전대 기출 문제 됐던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자, 조합채무가 나왔습니다. 조합채무. 문제는 조합채무에 대한, 자, 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는 문제였고요. 조합채무에 대한, 여러분, 의의를 적어야겠죠? 조합채무란 뭐냐? 이렇게 둘 이상, 그죠? 둘 이상이 서로 출자하는 거예요. 서로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그죠? 공동사업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게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 채무는요, 전 조합원에게 어떻게 기속된다? 합유적으로 기속이 되고요. 자, 조합 재산 책임으로 집니다. 합유적으로 기속하여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요. 동시에 조합 채무는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합니다. 그죠? 개별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조합원은 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질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합 채무에 대한 책임이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책임이다. 공동책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재산에 의한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그래서 조합의 채권자가 만약에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그죠?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채권액 전부에 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개인 재산. 그래서 각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의한 개별 책임이라는 거죠. 개별 책임. 개별 책임. 그래서 각 조합원은요, 손실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이런 키워드요. 손실 분담의 비율이요. 손실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조합 채무를 나눈 것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만요, 조합 채권자가 그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 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손실 분담 비율에 따라 조합 채무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조합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다? 그때는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민법 712조에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713조. 조합원 중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 중에 한 명이 무자력자예요. 그래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데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그죠?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책임, 그죠? 공동 책임과 개별 책임의 관계, 그죠? 1번과 2번의 관계라는요, 공동 책임을 통해 완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개별 책임을 묻는 것이 보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책임은 병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병존적 관계. 그래서 조합의 채권자는요, 처음부터 개별 책임을 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공동 책임부터 먼저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조합 채무 정리했고요. 사례 한 문제 보겠습니다. 사례 한 문제. 자, 갑은요, 2018년 7월 25일에 X 도자기를 을에게 50만 원 매각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매매 계약에서 X 도자기의 인도일을 언제? 8월 5일로 하면서 X 도자기의 인도 시에 갑이 50만 원의 매매 대금을 받기로 했네요. 그리고 2018년 8월 4일 갑의 친구 병이 X 도자기를 구경하던 중에 병의 과실로 X 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X 도자기 매매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라 이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리시면 좋아요. 자, 사안은 위험 부담의 사례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일단 병의 위치는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의 과실로 X 도자기, 이게 도자기라면 X 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행이 불능이 된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8월 4일 날 파손이 됐죠. 그때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갑은요,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냐? 요게 핵심이 되는 사항이죠. 자,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의 요건과 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 되는 거죠. 자, 위험 부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제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으면 되고요. 문제의 제기. 그 다음에 들어갈게. 자, 위험 부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되겠죠. 첫 번째. 자, 의 들어갑니다. 의. 자, 위험 부담이란 뭡니까? 위험 부담이란 자, 요런 쌍무계약이죠. 자,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그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여기서 채무자 갑. 요게 만약에 채무라면 갑의 그러니까 한쪽의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어서 소멸한 경우죠. 예. 그때 다른 쪽의 채무가 여기 을을 말합니다. 을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존속하는지의 문제가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다시 위험 부담이란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의 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를 들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 같은 애가 갑자기 도자기를 파손시킨 경우죠. 즉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어서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그렇죠? 존속하는지, 문제를 위험 부담 문제다. 이렇게 의를 적으시면 되고요. 자, 2번 요건 보겠습니다. 요건. 자, 민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자신 있게 537조 적어 주셔야 되고요. 민법 537조에는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냐? 만약에 위험 부담 요건이 성립이 되면요. 채무자는요. 그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급부 청구를 상실하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의 요건 뽑고요. 자, 효과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채무를 면하지만 어떻게 된다?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 상실이죠. 반대급부 청구권이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안의 해결 적어보면 되겠죠? 사안의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사안에서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병의 과실 X 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된 경우죠. 예, 그때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죠? 그러면 민법 제 537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자, 위험 부담 요건에 해당이 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갑은 자, 을에게 뭐 할 수 없다?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결론. 그렇죠? 자,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결론부터 제시한 다음에 자, 위험 부담에 대한 의의와 요건, 그다음에 효과 이런 말들 딱 키워드 적어준 다음에 바로 작은 20점짜리 이거 단문 사례죠? 20점짜리 약술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